나는 아침 내내 작은 의뢰를 치르듯 움직였다.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접시에 담고 주방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피해 식탁을 정리했다. 어쩌면 오늘은 그가 나를 조금은 돌아볼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집 안공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 민호는 안방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나를 한 번도 스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피부에 닿으면 썩어 버릴 것만 같은 찬 기운이었다. 민호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나는 입 밖에 내는 말조차 기계 소리처럼 느껴졌다. 목소리에 담긴 모든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그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대답은 집안의 공기처럼 무미건조했다. 대화는 짧아졌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는 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내가 그의 삶에서 잠깐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소리는 평범했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요동쳤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참아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얼굴이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굳어진 얼굴, 그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박혀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고 숨을 들이쉰 뒤에 내뱉은 말은 겨울칼처럼 날카로웠다. 민호 씨, 여기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내 심장을 망치로 내리쳤다. 저는 그의 내연녀예요.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주변의 냄새, 주방의 접시 소리, 심지어 내 숨소리마저 멀어졌다. 머릿속은 수천 갈래의 질문으로 채워졌고 눈앞에 젊은 여자 미나라는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왜, 어떻게 라는 말들을 아직도 삼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말은 계속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이미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 한 문장은 내 다리를 순식간에 빼앗아 갔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내 귀에 불가능한 음절처럼 부서졌다.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시선은 민호를 향했다.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혹은 나는 그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듣지 않으려 애쓰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나와 같은 대신의 흔적이 있었다. 나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내 안의 분노와 모멸을 더 키웠다.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이제 가세요. 내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깨진 희망이 뒤섞여 갈라졌다. 미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그 사람,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녀가 돌아서 문을 닫는 순간 딸깍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가슴속의 분노가 뜨거운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이내 차가운 공기로 식어버렸다. 폭발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을 꽉 쥐고 싶었고 그를 잡아 흔들어 진실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의 무관심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겼다. 할 말 없어? 나는 가까스 숨을 끊어 발음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호는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당혹감 대신 피곤한 무표정만이 떠 있었다. 그 표정은 모든 것을 증명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나는 뒤로 물러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말보다 행동이 시행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뒤로 빼는 것뿐이었다. 집안의 조명이 어둑해지고 주방의 향기조차 나를 배신한 기억으로 바뀌어버렸다. 오늘 나는 좋은 아내로 남고 싶었지만 그 바람은 이미 때늦은 기도처럼 공허하게 사라져버렸다. 민호가 마침내 화면에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그 어떤 파문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당황도, 미안함도, 심지어 변명조차 없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미 되돌아갈 길은 사라졌다는 것을. 그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다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도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쏟아져야 할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먹먹한 허무감만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제야 오랜만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눈물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의 바닥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 내 인생, 우리의 결혼 모두가 거짓이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다녔지만 돌아오는 결론은 단 하나였다. 나는 민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아왔는데도. 한참 후 눈가를 닫고 화장실을 나서자 집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다. 거실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 무심한 호흡 소리가 벽 너머로 전해지는 순간 나는 더는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 없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작은 방으로 향했다. 창고로 쓰던 방, 그곳에서라도 오늘 밤은 몸을 눕혀야만 했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낮게 울리는 걸음은 내 심장을 다시 조여왔다. 문이 살짝 열리고 현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 따뜻한 배려는 언제나 느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괜찮아.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스스로도 거짓임을 알면서도 불편하시면 제 방에서 주무세요. 여기보다는 편하실 거예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망설임 끝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민호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세심한 마음은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왔다. 나는 알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걸. 그저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의 방 문을 넘어서는 순간 낯선 정적이 나를 감쌌다. 벽을 타고 흐르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공간을 아늑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나는 애써 그 박동을 억눌렀다. 단순한 호의일 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동시에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감각이 전율처럼 전해졌다. 고마워요. 시선을 피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여전히 진지하고 깊었다. 평소 조용하고 사려 깊은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순간 우리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불하고 베개 가져올게요. 저는 옷장 안에서 잘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순간 멍해졌다. 차가운 옷장에서 밤을 보낸다고? 아니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답했다. 여기서 자요. 제가 그곳에 재우게 할 순 없어요. 그럼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확고한 배려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이미 다 자란 의붓아들의 방 안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냥 침대에서 자요. 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게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만이잖아요. 현주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다. 매트리스가 내 체중에 살짝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자세를 바꾸려 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숨이 얕아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현준도 반대편에 누워 거리를 두려 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숨소리와 체온은 내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전해졌다.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응축되었다. 그의 존재는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숨결, 가슴이 오르내리는 소리, 긴장으로 굳어진 어깨까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다. 나는 어쩌면 잠깐이라도 괜찮을 거라고 내 자신을 설득해 보려 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금세 가냘픈 속삭임처럼 부서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분인지 한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진 온기는 우연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머릿속은 놀람과 당혹,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로 뒤엉켰다. 일어나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막이 나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현준의 숨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숨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와 불안,
그리고 무언의 갈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내 안에서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민호의 무관심이 어느 틈에 내 경계를 허물어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안해. 현준의 목소리는 작은 바람결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말투에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의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이 침묵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려 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허물어짐은 달콤함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공포를 불러왔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던 모든 이름들, 남편, 아들, 의붓어머니, 이 선명했던 규칙들이 서서히 흐려졌다. 잠시 후 그는 멈추었다. 방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현주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마치 그의 체온이 내 피부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두려워 몸을 가만히 웅크렸다. 무엇이 일어난 걸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피할 수 없던 어떤 충동이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질문들은 새벽의 어둠처럼 깊어만 갔다. 아침이 밝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현준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찔렀다.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조여왔다.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었는지, 어떻게 눈을 감아버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기억들은 달콤하지 않았다. 후회와 수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평온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눈가에는 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현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의 내면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작된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서 있었다. 현주는 내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그러나 나의 몸은 불에 댄 듯 달아올라 있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은 떨렸다.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최대한 소리를 죽인 채 문을 열고 나왔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게 울렸고 심장은 광란처럼 쿵쾅거렸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 거울 속에 나를 마주했다. 그곳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언젠가 충실함과 강인함으로 살아온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뒤엉킨 감정이 드리워진 여자가 서 있었다. 그 눈빛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 같았다. 잠시 후 나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주방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언제나처럼 인사 한마디 없이. 평소라면 그의 무심함에 서운했을 터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가 집에 없다는 사실이 안도처럼 느껴졌다. 어제의 일이 현실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나는 평범한 하루인 첫 아침을 준비하고 식탁을 정리하며 집안일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계의 초침은 느리게 흘렀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나를 짓눌렀다. 일을 거의 마칠 즈음 현준이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 역시 나처럼 어젯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짧은 눈길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것은 어제의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듯한 확신,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듯한 흔적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 목소리는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내 머릿속에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먹을래? 그렇게라도 이 어색한 공기를 깨고 싶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너무나 절박했고 나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그의 대답은 낮고 긴장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 없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졌다.
나는 그의 긴장이 공기 속에 스며드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잠시라도 호흡할 공간이 필요했고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시선이 내 등을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 순간 엄마. 그 한마디가 내 걸음을 멈추게 했다. 목소리는 어색했고 마치 그 자신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굳어 돌아보지 못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목구멍은 막힌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이 내 안의 모든 감정을 흔들어 깨웠다. 나는 등만 보인 채 조용히 속삭였다. 현준아, 그러지 마. 어젯밤 그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멈칫하며 이어졌다. 방 안 공기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문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튀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돌아설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마주할 수도 없었다. 죄책감이 너무 무겁게 짓눌러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의도와 달리 약하게 떨렸다. 내 말보다 내 감정이 훨씬 앞서 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이었다. 나는 끝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알아요. 현준의 대답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섬뜩할 만큼 선명하게 전해졌다. 하지만 전 계속 생각이 나요. 그 한마디는 내 숨을 끊어놓았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문 손잡이를 돌리고 현관을 열어젖혔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 속으로 몰려들었고 나는 마치 처음으로 숨을 쉬는 사람처럼 헐떡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현준에게서, 민호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서. 몇 시간이 흘렀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발걸음은 나를 집으로 다시 이끌었다. 문 앞에 서서 나는 조용히 바랐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 펼쳐지기를. 현준이 나가 친구를 만나고 그 사이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그러나 희망은 깨졌다. 문을 열자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내가 떠날 때와 똑같은 자세로.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거실을 지나쳤다. 하지만 등 뒤에서 따라오는 그의 눈길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벽이 점점 다가와 나를 압박하는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어떻게든 이 숨막힘을 깨야만 했다. 정원에 좀 다녀올게. 돌아보지 않은 채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다. 호스를 들고 정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역시 말없이 뒤따라왔다. 발소리 하나 없어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전신을 스치며 따라오고 있다는 걸. 그 무게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낮고 거칠었다. 억눌린 무언가가 겹겹이 쌓여 터져 나오려는 듯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물줄기를 너무 세게 틀어버렸다. 제어할 틈도 없이 차가운 물이 전신을 덮쳤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방울이 피부 위를 흘러내렸고 얇은 티셔츠는 순식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몸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축축이 젖은 옷이 몸을 감싸며 매 순간 매 감각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 무거운 시선은 옷을 뚫고 살결에 닿는 듯했다. 미안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공기를 깨려 했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내 말에 없었다. 그의 눈길은 천천히 내 몸을 훑었고 그 시선은 결국 젖은 옷에 머물렀다. 나는 물러서야 했다. 가벼운 농담으로라도 이 공기를 깨야 했다. 아니면 곧장 등을 돌려 떠나야 했다. 그런데도 몸은 굳어버려 움직이지 않았다. 젖은 옷이 피부를 조이며 모든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의 긴장은 전류처럼 내게까지 전해졌다. 현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이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다.
내 안의 감정들이 움츠러들며 한 점으로 몰려들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얼굴 가까이 머물렀다. 그러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멈추었다.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 용기는 없었다. 심장은 너무 크게 울려 그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올까 두려웠다. 우리는 정적 속에 서로를 바라본 채 멈춰 있었다. 시간이 늘어나고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어졌다. 그 밤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실에서 도망치듯이 온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평온은 허락되지 않았다. 꿈의 시작은 낯설 만큼 선명했다. 나는 다시 정원에 서 있었다. 머리 위에서 흩뿌려진 물줄기가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며 차갑게 번졌다. 그런데 그 차가움은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했고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졌다. 바로 곁에는 현준이 서 있었다. 낮 동안 내내 우리 사이를 휘감던 그 긴장이 이번에도 그의 눈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도 수치심도 사라지고 전혀 다른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가까워졌다. 시간은 느리게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듯 흐르고 있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내 얼굴을 스치자 젖은 피부 위로 따뜻한 온기가 번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이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정원도 집도 모든 것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의 숨결과 체온, 미세한 떨림까지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선명해서 꿈이라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웠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따라 내려오자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현실이 옅어지고 그 빈자리를 어떤 깊고 강렬한 감정이 채워갔다. 외면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힘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 갇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잠시 동안 나는 스스로를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더는 억누르지 않았다. 민호와의 결혼, 수년간 쌓여온 거짓과 무관심 모든 생각이 희미해졌다. 그 순간 나는 오직 현준과 함께였다. 꿈은 달콤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감각을 남겼다. 꿈속에서조차 나는 길을 잃었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정점에 다다르는 순간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심장은 마치 오랫동안 달린 사람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굳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꿈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남은 감각은 너무나 선명했다. 모든 순간, 모든 촉감이 아직도 피부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민호가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혐오와 안도, 두 감정이 뒤섞여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애써 시선을 돌렸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민호는 늘 그랬듯 무덤덤했다. 조금 피곤해 보였을 뿐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나의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현준과 나눈 짧은 대화, 우연한 손길, 그 시선.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감정은 단지 민호와의 갈등, 그의 무심함 때문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 긴장감이 절정에 닿았을 때 나는 갑자기 눈을 뜨고 말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마치 오래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온몸이 떨렸다. 몸은 굳어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한동안 허공을 헤맸다. 꿈이었다. 분명 꿈이었다. 하지만 꿈에서 남겨진 감각은 너무나 선명했다. 손끝에 남은 온기, 젖은 옷의 촉감, 그의 숨결이 등 뒤를 스치던 그 찰나의 소리들 모두 현실의 것처럼 내 피부에 각인되어 있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 감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혐오와 안도,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을 닫았고 말 한마디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그가 없는 동안 나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평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전날 밤과 낮 동안의 모든 장면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현준과의 짧은 대화, 우연한 손길,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 모든 감정은 민호와의 균열 때문이고 그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라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번 허물어진 경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민호 옆에 누웠다. 그의 숨은 평온했고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집 안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시계의 초침, 창틈으로 스미는 바람 소리,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 모두가 내 불안을 부추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게 다가오는 건 저 멀리서 들리는 현준의 발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자신에게 자문했다. 그는 왜 여기 있는 건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건가? 그가 나를 바라보던 저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못된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멈추어 서서 숨을 가다듬었다. 발소리가 잠깐 멈추자 나는 그가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 몸을 조심스레 일으켰다.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를 지나 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멈췄다. 모든 이성이 멈춰라라고 외치는 듯 했지만 어쩐지 나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던 현주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실루엣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정적 속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도 많은 것이 오갔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한 걸음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이미 무너져버린 경계는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자리했다. 피하려 해도, 모른 척 부정하려 해도 그것은 더 짙어질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호 옆에 누웠다. 하지만 같은 침대에 있음에도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호의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내 마음은 그 소리와 전혀 닿지 않았다. 귀 기울이면 들리는 또 다른 소리집 안 어딘가를 조용히 움직이는 현준의 발걸음. 그 소리를 인식하는 순간 가슴은 다시 요동쳤다. 지난 며칠 동안의 장면들이 되새겨졌고 나는 깨달았다. 현주는 이미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더욱 선명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머릿속이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그 긴장이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들었다. 심장은 바짝 조여들었고 나는 호흡을 고르며 몸을 굳혔다. 왜 그는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이 순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나를 오감했다. 발소리가 멈췄다. 나는 그가 돌아간 줄 알았다. 그러나 곧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섰다. 어둠이 드리운 집 안, 한 발자국마다 바닥이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그의 방문 앞에서 멈춰선 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내 안의 이성은 끊임없이 소리쳤다. 멈춰라. 돌아서라. 그러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가로질렀다. 창가에 서 있는 현준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방 안은 숨조차 삼키는 듯 고요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오갔다.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단 한 발자국이었지만
그 길은 끝없이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